다음 단계는요, 이제 헤더하고 푸터 작업을 할 거고요. 헤더 영역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임시로 배경 색깔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포지션 픽시드 써갖고 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여기 내용 영역이랑 겹치겠죠. 원래는 이 내용 영역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아서 여기부터 겹치게 놓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최종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배경 이미지부터가 여기서 보는 이 인트로듀스 영역이에요. 여기 배경 이미지가 위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형태는 이 인트로듀스 영역이랑 요 헤더 메뉴 부분이 겹치게 그냥 둘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글씨가 겹치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임시로 그냥 여백을 줘서 좀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헤더 메뉴 이렇게 잡아놓고 푸터 잡고 각각의 영역만 잡아놓고 이 상태입니다. 자, 아까 그 헤더 영역 잡았던 거에다가 메뉴니까 목록 정의 태그로 쪼르륵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요. 각각 링크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아이콘들 집어 넣어주고 스팸 태그로 그 아이콘들의 텍스트들 이렇게 걸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영역은 div 태그로 하위 영역만 이렇게 잡아주고 요 이따가 사이즈랑 배경 색깔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 영역. 자, 여기 투더 탑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태그를 쓸지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다들. 자, 여기서는 이제 A 태그 걸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주고 상단 화살표 부여하고 텍스트 넣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아이콘 버튼 목록, 그 소셜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요 버튼들은 목록 정의 태그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카피라이트 부분은 어드레스 태그를 썼고요. 자, li 태그 안에 링크 넣고 각각 적절한 아이콘들을 이렇게 다 부과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S를 갈 건데 리셋 CSS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 2부터 제시해드린 파일 보면 이제 리셋 CSS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상태가 이 상태까지였고요. index.css가. 그 다음에 common.css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헤더부터 잡아야 되니까. 자, 요거 하나씩 이제 분리해 가면서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작업하신 상황에서 이제 HTML 태그만 넣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common.css 쪽에서 헤더 먼저 잡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메뉴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헤더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헤더 전체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띄웠어요. 아까 다른 거 위에 띄울 거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띄우고 나면은 일단은 주변 요소들이 걔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메인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워놓고 일단은 여백을 좀 줘놓은 거예요. 겹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index.css에서 패딩 탑을 일단 좀 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빼던가 뭐 해야겠죠. 일단 임시로 준 거예요, 값을. 자, 그 다음에 작업을 이어서 갈게요. 메뉴니까 다른 애들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Z인덱스 좀 크게 주고요.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가 부여되면은 이게 사이즈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위드스 8를 강제로 줘서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즈를 이렇게 강제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영역은 가로를 이렇게 가득 차지만 실제로 메뉴나 컨텐츠는 좀 제한된 영역에서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랬죠, 어제.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메뉴라는 클래스, 요 영역의 넓이를 맥스 위드스 180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1800픽셀짜리가 됐어요. 띄워놓고 보면은 여기 오른쪽 끝에 좀 남아있는 거 보이죠? 이제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진 오토 주면 가운데로 몰리겠네요. 그러면 1800짜리가 이제 가운데로 몰려있는 거고요. 맥스 위드스니까 브라우저 폭이 1800보다 너무 커지면은 이렇게 딱 사이즈가 제한이 되는데 브라우저 폭이 좁으면은 100%처럼 작용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겁니다. 목록 정의 태그였으니까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이제 가로로 배치될 거예요. 자, 가로로 쪼르르 배치됐고요. li 태그들, 각각의 li 태그들은 글자 가운데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태블릿 사이즈에서는 뭐 이거를 넓이를 li 태그의 넓이를 각각 20%로 줬어요. 그러면은 모바일에서는 5개니까 20%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 가지라는 소리잖아요. 자, 근데 모바일 사이즈가 아닌 경우는 넓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왼쪽에 붙겠죠.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애만 라스트 차일드 얘만 마진 레프트 오토로 줘서 오른쪽으로 밉니다. 어저께 나왔던 패턴이죠. 그리고 라스트 차일드에 대한 스판 태그 li 태그의 라스트 차일드의 스판 태그예요. li 태그 중에 마지막 항목에 대한 스판 태그 요 서치 요 키워드만 디스플레이 논으로 줘요. 그러면 요 서치라는 텍스트가 숨겠죠. 그러면 애당초 여기 서치라는 텍스트를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이걸 또 다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꿀 거예요. 보이겠죠, 또.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는 오른쪽에만 이렇게 아이콘만 노출하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서치라는 텍스트랑 같이 들어오게끔. 자, 각각의 A 태그 여기 A 태그들 들어있죠? 이 A 태그들을 사이즈 부여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고요. 그래도 지금 부모가 플렉스를 먹고 있으니까 다 가로예요. 글자 크기 18 조금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500 기본보다 조금 두꺼워질 거예요. 기본이 400이에요. 패딩 20
상하 좌우 전부 똑같은 패딩 줘서 간격을 좀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는 배경 색깔을 바꿉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투명도가 높은 검은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 아래에 있는 스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요 글자들이에요. 자, 지금 아이콘 옆에 너무 바짝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 10 그리고 폰트 사이즈 17 해갖고 여기 아이콘하고 좀 띄워놓고 글자 크기를 좀 잡아줘요. 근데 저장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공간이 좀 좁아지니까 얘네가 좀 일그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자, 일단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이 스판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들이 다 분단이 되니까 밑으로 떨궈질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지금은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이렇게 다 밀려서 내려오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일단 대놓고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요. 그럼 아직 약간 좀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왜냐면 아까 텍스트한테 맞은 레프트를 다 줘놨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만큼 밀려 있는 거죠. 얘를 줘놨잖아요. 그리고 아이콘이 지금 상단하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마진 탑을 5픽셀 줘서 위아래 간격 좀 띄워주고요. 마진 레프트를 다시 0으로 돌립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게 해소가 되겠죠.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폰트 사이즈 12로 줄입니다. 모바일이니까. 그리고 굵기도 400 다시 기본값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선 이렇게, 데스크탑에선 이렇게. 자, 메뉴는 얼추 잡은 것 같아요. 이제 푸터 쪽. 이 배경 색깔 임시로 준 거 빼버리고요. 배경 색깔 검은색으로 다시 깔고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시킵니다. 아이콘은 아직 지금 왼쪽에 몰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목록 정의 태그니까. 어차피 텍스트는 상속되니까 다 가운데로 와 있겠네요. 자, 잠깐 백그라운드 빼볼까요? 그죠? 가운데로 올려있죠? 자, 배경 색깔이 잘 안 보이면은 요거를 임시로 이렇게 바꿔놓고 배경 색깔 맨 마지막에 줘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한 다음에 배경 색깔 맨 마지막에 바꿔도 돼요. 상하 마진 50, 상하 패딩 50, 좌우 패딩 10 해서 여백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고요. 자, 온 더 탑. 여기 아까 요 부분 링크였어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걸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연한 회색으로 걸었어요. 뭐 여기서 블록을 주건 인라인 블록을 주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링크한테 지금 사이즈 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패딩 부여해서 덩치를 좀 키워주고요. 폰트 사이즈 18로 해서 글자 크기 조금 더 키웠어요. 자, 글자 색깔을 약간 진한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여기 아이콘이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마진 보통을 부여해서 여기를 좀 띄워놨어요. 자, 비포 애프터 봅시다. 비포.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좀 이렇게 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아이콘 옆에 텍스트가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아이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백을 좀 확보해서 글자를 옆으로 좀 밀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더탑, 요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을 바꿨어요. 지금 전체 백그라운드 색깔은 다시 까만색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네,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 초록색이 좀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뭐 그냥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아이콘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먼저 겁니다. 플렉스니까 그럼 왼쪽 쪼로 일자 배열이 되겠죠? 가운데 몰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박스로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로 가운데 몰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배경 색깔이 까만색이라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소셜리스트 안에 있는 A들, 이 아이콘 링크들이요. 글자 색깔을 전부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아이콘들이 흰색으로 바뀌었죠. 너무 작잖아요. 사이즈 줄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걸어주고 폰트 사이즈 35로 키웁니다. 여백 적당히 부여해서 간격들 확보해 줍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 색깔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카피라이트 부분 글자 색깔하고 글자 크기 잡아줍니다. 잡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 푸터를 얼추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영역들 여기는 index.css에서 배경 색깔하고 높이만 일단 임시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잡히죠.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자, 11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완성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1시 반에 봅시다.